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어제 이명박 정부 시절 작성된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사찰, 해킹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데요. 적폐청산위의 이재정 의원 연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문건이 공개돼가지고 네네. 우선 문건이 뭐가 있는지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제가 가져온 문건의 사실 일부만 공개한 것이긴 한데요. 네. 5가지 주제로 7개의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방송 장악 문건, 특히 KBS 장악 문건입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가 주도한 강권 선거 의혹 문건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는데 향군 선거에 개입을 해가지고 향군을 총선에 활용하려고 했던 것, 그리고 청와대 출신 행정관 등에게 총선 지원을 하려 했던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VIP,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았다라는 메모, 그다음에 야권 지자체 단체장을 사찰한 메모,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 기무사 사령부의 해킹을 당연히 전제로 하고 왜 해킹이 발각됐는지를 변명하는 방식의 문건이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건데 네. KBS 장악 문건이란 결국은 이제 당시 정현주 사장을 잘라야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 이후의 문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문건입니까? 김민규 사장 당시고요. 김민규 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정부 비판, 그러니까 4대강이라든지 제주 강정 문제라든지 이런 비판 보도가 늘어나니까 이거는 게이트키핑을 제대로 못한 거다. 장악이 완전히 안 됐다? 그렇죠. 김민규 사장이 왜 휘둘리나 봤더니 민주당 최고의 도청 사건 때문에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하도록 해서 부담을 경감시켜줘야 된다. 경찰이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시켜서 부담 없이 네네. 대대적인 사격을 해줘야 된다. 그래도 못하면 김민규도 자르자 이런 얘기인데 그 내용이 이제 작성된 걸로 추정되는 9월 말 이후에 11월 2일 날 진짜 무혐의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실제 이 부분은 방송 장악뿐만 아니라 경찰을 통해서 이미 이 문건의 내용을 보면은 도청 사건을 기정 사실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무혐의를 압박을 했는지 그 부분도 수사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실제 문건대로 된 거네요, 실행이. 그렇죠. 네. 결론은 보면 됐죠. 불가능.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KBS 사장을 바꿔놨는데도 친정부 기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4대강 비판 같은 게 나오니까 정부에서 불만을 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 알아봤더니 도청권 때문에 약점이 잡혀서 그러니 도청권 풀어주고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그 사람도 잘라 이런 내용을 청와대에서 자기들끼리 회의했다는 거죠? 네네. 이 문건의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방송이나 언론의 취재 같은 것을 수시로 사찰을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진행하고 계신 우리 김호준 진행자님이 이제 당시 팟캐스트 활동을 하셨던 것 같은데 낙곰수의 방송 내용이라든지 주진우 기자의 취재 내용 그리고 KBS, MBC의 몇몇 탐사 보도의 프로그램의 어떤 주제를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방송 전에 취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사찰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청와대에서 저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았었다니 참 고맙네요. 그런 문건이 나온 것이고. 그리고 요게 이제 사실 가장 사실은 핫합니다. 최근에 정직석 의원이 발언도 공개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박형준 전 시민사회 특보는 썰전에서 아주 주목도 있게 활동하고 있어서 근데 이 두 분의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문건이 나왔다고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대통령실 전출자 총선 출마 준비 관련 동향이라고 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감찰팀이죠. 감찰팀에서 왜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2011년 12월에 작성한 문서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정진석 지금 의원을 포함한 2명의 수석 그리고 비서관, 행정관 총 11명의 출마 준비자들의 동향을 적어놓고 이들의 불만 사항이 대통령 정책기조 홍보할 장소 내보냈으면 싸움에 이길 수 있게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불만 사항이 있다. 일단 불만이 왔고 후보들로부터. 그렇죠. 근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이행하고 퇴임 이후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선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총선을 지원한다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죠? 뭐 어떻게 한다는 거죠? 직접적인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정무, 민정, 총무 비서관실에 이들을 지원할 팀을 꾸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정무, 민정, 총무 비서관실에 아예 팀을 꾸려라. 예. 그리고 게이트가 돼서 이제 창구가 돼서 그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라라고 이제 몇 안을 이렇게 하는데 대통령실 밑에 이걸 창구를 개설하라는 것 자체가 뭐 이행이 되었는지 아닌지는 문서로서는 알 수 없지만 이 정도로 구체적인 계획인 것 같으면은 직간접적으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순서는 청와대 출신 출마자들이 왜 안 도와주냐고 불만이 있으니까 네. 청와대 내에서 정무민정 총무비서관실에 팀을 꾸려서 이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문서가 있다. 네네. 예, 대통령이 그리고 퇴임 이후 안전판 예. 안전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꼭 당선돼야 된다. 실제 정진석 의원은 정무수석 출신인데 지금 안전판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 최근에 부쩍 예. 역할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 문서와 상관관계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팀이 실제로 꾸려졌는지에 대한 문서는 없지만 그걸 논의할 문서가 나왔다는 거군요. 네네. 뭐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잘 됐으면 좋겠다 말 한마디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소추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 청와대 내에서 총선팀 꾸려놓고 전방위적인 선거운동을 했을 여지가 있어 보이는 이런 문건이 발견됐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서 물러났어야 할 대통령이 이미 명백한 거죠. 그런 셈이네요. 네. 그때는 이제 말 한마디 때문에 했는데 이건 뭐 구체적으로 의논하고 아예 출마자들이 요구하고 당연하다든지 청와대에 그러자 정무민정 총무 여기서 나서서 팀을 꾸리고 뭐 이런 얘기를 했으면 탄핵 사유에 해당되긴 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자, 법률가 출신이시니까 당연히 뭐 아시겠죠. 자, 블랙리스트 보고는 블랙리스트 관련은 많이 나왔는데 특별히 어제 공개한 문건에서는 특이사항이 있나요? 예, VIP 보고라는 말이 적혀져 있는데요. VIP 보고. 예, 문건들이 뭐 저희가 법률상 이제 법정에서 다루어지는 문건들도 공식 문건이 있는 반면에 일반 개인이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문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발견해서 이기해온 내용이 바로 그런 건데요. 스프링 노트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캐비넷 문건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이 내용 안에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빼곡한 글씨로 일지 형식으로 적혀져 있어요. 이런 경우는 조작을 하기 어려운 업무의 일상성에서 기입한 내용이라고 봐서 법정에서도 상당히 신빙성을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 내용 안에 그 수천 가지의 내용 안에서 딱 두 군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좌파 종교단체 동향, 이제 VIP 그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 회의 보고. 비수비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좌파 문화예술단체 동향 VIP 보고라고 적시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 노트를 누가 작성했는지는 밝혀졌습니까 혹시? 사실 제가 지금 이거를 뭐 등사를 해서 가져왔더라면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교육문화수석실에서 발견된 거고 교육문화수석실 내부에 일하던 분인 것 같고 사실상 내용들만 추적한다면 알 수 있는데 제가 몇 개의 것을 적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내용만 가지고 있지만 만약 문서가 공개된다면 충분히 뭐 또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적 감정하면 금방 나오겠군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업무상 일치기 때문에 그 업무에 누가 관여했는지 무슨 날짜에 뭘 한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보면은 특정이 되죠. 대수비 소위 대통령 주재 수석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몇 명 아니니까요. 당시. 맞습니다. 금방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하간 이때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VIP 보고라고 하는 문장들이 2개가 발견됐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건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아주 높이 보고 있는 그런 류의 문건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무사 해킹 축소 은폐 이건 뭡니까? 예, 이것도 정말 충격적인데요. 2011년 기무사는 조선대학교 교수의 이메일을 해킹한 것으로 이제 사건이 드러났는데 당시에 뭐 관련 직원이 4명이 구속 기소됐지만 개인 일탈처럼 넘겨집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와 관련해서 봐주기 수사했다, 축소 은폐했다라는 비난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발견된 문건을 보니까 기무사에 군 검찰이 압수수색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수사 관계자와 논의해서 타협을 봐서 압수수색을 그냥 안 하고 돌아옵니다. 나중에 결국 모든 증거가 감춰진 다음에 가서 개인 일찰로 추정되는 증거들만 가져오게 되거든요. 근데 내용의 결과를 보면은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이 해킹을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기무사의 해킹은 당연한 것처럼 전제를 하고 이번에 적발된 거는 전문 요원이 아니라 아마추어 지원부서 요원이 실행해서 적발이 된 거다. 평소에 기무사가 해킹하면 거의 적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얘기니까 사실대로 얘기했네요. 왜 해킹이 적발이 됐느냐에 대한 추궁에 대한 대답인 듯한. 해킹을 왜 했느냐가 아니라 왜 적발됐느냐고 물으니까 이거는 기무사가 직접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아마추어 지원부서에서 해가지고 발견이 됐습니다. 이 추궁을 그러니까 해킹을 하면 안 되지, 사찰을 하면 안 되지가 아니라 그걸 해도 되는데 왜 들켰어?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제기 계속 있어오지 않았습니까? 기무사가 강범위한 민간인 사찰 해킹 해왔다라고 의혹은 제기돼 왔는데 그 부분을 그냥 전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류의 문서입니다. 뭐 하나하나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어제 한꺼번에 5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함으로 인해서 언론도 당황하시고 국민들도 당황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대통령 기록관에서 확인하고 온 문서들이 비단 이것뿐만 아니기 때문에 또 마냥 뭐 이걸 제가 아끼면서 한 번씩 뉴스거리로 저희가 내놔야 될 이유도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내놓은 거고요. 더 있나요 혹시?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도 더 있긴 합니다만은 무엇보다 지금 박근혜 정부 기록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통령 기록관에 제가 다녀온 겁니다. 양으로 따지면 사실 이명박 정부 기록물의 몇 배에 해당하는데요. 그 내용들도 하나하나 너무 충격적인 내용들입니다. 곧 다시 모시겠습니다. 예.